주시면 됩니다. 예. 예,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리고 든든한 얼굴들 뵙게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분들인 만큼 이 클럽에서 VIP룸으로 모셨습니다. 클럽 VIP룸 가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몇 번 갔습니다. 아, 역시 광안리 보안관. 그럼요. 광안리 보안관으로서 한두 번 가봤습니다. 광안리의 고마적. 야, 챔피언 되시고 다운튼 더 블랙에서 고마적 스타일로 맞춰 입으셨습니다. 구마적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 검정인데 저만 회색이네요. 다운튼 더 블랙. 네, 지금 다 맞추셨지. 챔피언 되시고 또 맞추셨죠? 질도 좋고 부드러워. 아, 그죠? 편해요, 편해. 핏이 딱 맞죠? 네, 확실히 편해요. 아, 잘 어울립니다. 양쪽에 계신 이제 선수분들도 챔피언이 돼서 챔피언의 특전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근데 그러려면 결국 또 지금은 웃고 있지만 또 이게 케이지에서 또 서로 열심히 싸워야죠. 그냥 부상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번에 빅마우스랑 한 거 보셨나요? 아 근데 저는 네.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아니 제가 생각했던 거 그냥 그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엄청 감을 찾아가는 거고 다음엔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깜 놀랬던 게 맷집에서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력 말고 맷집에서 그냥 머리로 주먹을 받더라고요, 아예. 무릎도 받았습니다. 그죠, 무릎도 턱으로 받아버리시더라고요. 또 빅마우스 선수가 추진 선수 같은 팀이라서 파워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경기가 너무 기대됐었는데 바로 복귀했습니다. 야, 1년에 4경기 그게 이제 굉장한 허위 매물이었는데 지금 그걸 바로 허위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자 맞죠? 바로 나오셨어요 지금. 1년에 4경기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1년에 4게임도 가능합니다. 많이 잡아주시면 많이 뛰겠습니다.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번에 꼭 이기고 쭉쭉쭉 짧은 주기로 뛰겠습니다. 아 맞다. 아 형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별명 그거 봉화비스트. 공화비스트. 홀리비스 선수가 딱 블랙리스트로 들어왔을 때 말한 게 국내에서 난 상대 없다. 나 김재용 정도 데려와야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래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부상 아웃당한 거예요. 그 이제 봉화지경으로 아웃당하고 두 번째 때 또 2차전 다시 시도해봤는데 또 이제 부상 아웃. 두 번 다 빠그라져서 이제 추신 선수가 거의 1주전, 2주전에 대체 선수랑 싸웠었죠. 근데 사실 국내에 싸울 선수가 안 보이긴 했죠. 그때 당시에 빅마우스 이겼어야죠, 그러면. 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거가 석자죠. 뭐야, 갑자기? 갑자기 니꺼가 석자라고? 아, 예, 근데 이해가 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신 게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은 다 웃고는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블랙컴뱃 한국 선수들한테 위기의 상황입니다. 가파더 게임으로 유입된 브라질 선수들 사실 1티어는 세.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우승자들 센 거 인정하는데 2티어에서 4티어들도 지금 블랙컴뱃 한국 선수들을 다 털어먹고 있거든요, 거의. 이런 상황에 가파도 게임 선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력적이고 블랙리스트 위급인 선수들이 이번에 블랙 테이블로 또 영입이 됐습니다. 왜 그러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단체 되겠다. 아시아 1위를 넘어서 세계 정상을 노리는 단체가 되겠다라고 했으면 선수들도 정상급으로 데려와야죠. 네. 그리고 또 각 체급의 5위권 안 선수들 혹은 챔피언급 선수들은 약간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었어요. 더 센 상대 붙어라. 그래서 요구 사항대로 들어드렸던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말실수로 한 것 같은데. 같이. 직소도 맨날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래서 사람 말을 아껴야 돼요. 그렇게 강자를 원하셨지만 막상 너무 센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또 이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네. 예. 그래서 블랙 테이블들까지 들어오면서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거나 뚫리거나 생존하거나 은퇴하거나. 아 은퇴하라고요? 은퇴 모임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선수들이 나 강자들하고 싸우고 싶다 그래서 블랙 테이블하고 싸웠어. 근데 생각보다 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벽을 느껴버리면 은퇴 마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짜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버리시지만 않으면은 제가 안심이 되는 게 지더라도 은퇴를 꿈꾸시진 않죠? 아 그럼요. 그건 모르죠. 장난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느껴지는 게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직소는 원래 말이 많지만 네, 전 많이. 투시는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이 많아졌잖아요. 이건 지금 흥분된다는 거거든. 아, 상대 딱 느끼고 나서 네. 그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좀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제가 또 투신 선수랑 몇 주 안 됐는데 같이 훈련했는데 형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뜻에 하나에 공감을 하면서 그래 서로 열심히 해서 뚫리지 말자. 방패가 되자. 거기다 그 벨트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모든 욕을 감수하면서. 제 옆에 이제 봉화비스트 그리고 제 오른쪽에 먹보정 그리고 저까지 급소 이렇게 셋이 트리플이라 이분들한테는 그런 닉네임이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 명이서 이걸 가지고 가자. 예,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블랙테이블을 대항하기 위해서 블랙테이블 대항군을 뚝 꾸렸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팀입니다. 어제는 갓파더 게임 대항군이 왔습니다. 갓파더 게임 우승자들을 대항하는 한국 선수들. 그리고 오늘은 세계 정상급 킬러들인 블랙테이블, 해외 단체 챔피언들, 메이저 단체 챔피언급인 블랙테이블을 상대로 싸울 블랙테이블 대항군입니다. 이렇게 모였고요. 예, 좋습니다. 예, 사기를 복도나요. 웃어요. 예. 오늘 그래도 우리가 토크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3차 우성우 선수 원챔피언십 탑 컨텐더에다가 또 우리나라 플라이급 하면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가는 전설의 포켓몬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워낙 오래 안 뛰다 보니까 진짜 약간 전설처럼 야 국내에 들어오면 진짜 어느 정도 할까? 야 결국 우성우 선수까지 블랙리스트로 영입이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원챔을 다 흡수하는 그림이 돼버렸다. 야, 이 허물어지는 원챔을 지금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마지막 전설의 포켓몬 딱 모으면서 지금 카드를 거의 다 모았거든요. 3명의 전 컨텐더들. 그렇죠. 눈부시다 정말. 거의 두 분은 다 거기 챔피언급들하고 싸웠죠. 맞습니다. 여기는 뭐 거기 챔피언도 보냈잖아요. 챔피언 이겼어요. KO 시켰어요. 말씀 잘해주셨다. 핵주먹이죠. 전 그날 봤거든요 직접. 직접 봤어요? 같은 날이어가지고. 워낙 핵주먹이어가지고. 와. 근데 그때 원래 오른손잡이신데 왼손으로 바꾼 다음에 싸우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런 디테일까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변태세요? 네, 이게 엄청 인상 깊게 봐서 그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 지금 현 챔피언인데 잘하는 선수였는데 딱 1라운드에 보내길래 기절시켜버렸죠. 예, 깜짝 놀랐어요. 정리해드리면 플라이급에서 보기 힘든 강타자고 여기 이제 UFC 애들도 다 실신시키고 원챔 챔피언 출신도 실신시킨 그런 투신. 여기는 그 위대한 이만하리. 저도 챔피언 한번 이겼습니다. 같이 이겼잖아요. 네, 여기도 원챔 챔피언 잡고 그래도 여긴 이만하리 밀고 가야죠. 맞습니다. 나는 이만하리 발라버렸는데. 저희 그 조카가 누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만하리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게 좀 약간 유행하나 봐요. 야, 우리 외삼촌이 이만하리 이겼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거기도 같이 우리 삼촌 이만하리 이겼다 하하하 이거 한 거예요? 예, 초등학생. 윤상아 사랑해. 저도 외국 애들 많이 싸웠지만 뭐 여기에 비하면 아시아 1위 몇 년 동안 군림하셨잖아요. 네. 뭐 한 2, 3년 했는데 그죠? 근데 그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테폴로지가 테폴로지는 가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 업적을 네가 까는 거잖아. 형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아시아 랭킹 1위 했는데 지금 바로. 제가 해봤을 때 다 붙어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그죠. 원래 투신 선수 기준이 빡세요. 야, 그땐 그래도 형 잘했어. 인정해. 형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형 잘하는데. 직소 선수는 인정하시죠 그래도? 인정하죠. 투신 선수가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분입니다. 맞아. 그냥 빈말로 못하는데 잘한다고 안 해요. 예. 야 오성훈 선수 인정하신다. 투신 선수가 인정하는 분이다. 솔직히 플라이급의 이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 UFC에서도 한국 선수들 많이 진출했지만 이 정도 파워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으니까. 예, 저 파워는 제가 봤을 때 플라이급 이상인 것 같아요. 블랙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닉네임이 다이내믹이었죠. 네. 근데 다이내믹 좀 아쉽다 해서
우마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우마왕이요? 아 우시니까 우망이. 그렇죠. 아, 우마왕 등장. 근데 완전 임팩트 있는데요? 임팩트 있죠? 마왕, 우시의 마왕. 예. 엄청 강력한데. 근데 원래 제3자에 짓는 별명이 무조건 들어야 돼. 내가 직소 했다 글래디에이터 했다 다시 직소로 간 거거든. 직소가 맞아요. 네. 직소가 좋습니다. 일단 제가 블랙컴뱃 첫 경험이시라 좀 많이 정신없고 많이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얘기 나왔지만 전 단체 원챔피언십이라는 단체에서 4경기 정도 뛰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커리어 하나는 이제 지금 현 챔피언인 일본 선수를 1라운드에 2분 30초쯤에 KO시킨 이력이 있고 데뷔전 때 이제 그때 보너스 받은 경기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무에타이 룸피니 챔피언 100전 넘는 선수를 18초 만에 KO 시켜서 와. 보너스 받은 그런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0승 4패인데 10승 중에 이제 8KO 와. 이야, 항상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파이터입니다. 우마왕입니다. 그래도 그 아시아 1위라고 불리는 원챔피언십에서 뛰셨는데 왜 그 계약을 풀고 싶으셨죠? 일단 선수는 시합을 뛰어야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시합을 안 잡아주는 추세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도 대우는 나쁘진 않았지만 선수는 시합을 뛰어야 선수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그리고 또 블랙컴뱃이 시합을 엄청 많이 뛰잖아요. 꼭 넘버링 아니더라도 라이즈라도 저는 뛰고 싶어서 블랙컴뱃에 오고 싶었거든요. 여기 다 공통점이에요. 여기 세 분 다 1년에 4번. 여기도 경기 많이 뛰고 싶어 하고 여기도 많이 뛰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럼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뛸 수 있어. 1년에 몇 번? 여기 1년에 4번. 자, 여기 1년에 몇 번? 저는 현실적으로 3번. 아, 좋다. 이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준비를 못했던 게 상대가 바뀌었어요. 예. 거의 지금 이틀 된 거 아니에요? 하루 됐나요? 하루 된. 상대가 정해진 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못 뛰는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가 블랙 테이블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블랙 테이블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플라이급 선수 2명이 왔어요. 펜리르라는 선수랑 아마존 키드라는 선수였는데 요렇게 싸워서 이긴 사람을 저는 탱크랑 싸우게 하고 진 사람을 우마왕하고 싸우게 하는 거였거든요, 구도가. 펜리르가 이겼어요. 그럼 펜리르랑 탱크랑 하고 아마존 키드랑 원래 우마왕이랑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펜리르가 딱 이겨놓고 하는 말이야 저 플라이급 못 뜁니다. 이러고요. 그죠? 뭐 지금 촬영할 때 가만히 있다가 설명도 여러 번 했거든요. 계약서도 다 쓰고.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벤턴급 주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미니게임 이겨놓고도 탱크랑 못 싸우게 되죠. 벤턴급으로 빠졌어. 플레이급 아마존 키드만 남아서 얘가 탱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존 키드랑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사라진 거죠.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비상이 나가지고 일본 선수들 막 한국 선수를 다 찾는데 강하잖아요. 다 안 싸우려고 그래. 결국은 우리 빼지 않는 나라 브라질. 브라질 연락해서 현재 뛸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선수 달라 해서 들어온 선수가 이제 크로코다일입니다. 악어 대 소네요. 악어 대 소네요. 육지에서 싸우면 오우왕이 이기는 거고 강으로 끌려가면 크로코다일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맞는 게 이 크로코다일이 그래요. 근데 서브미션을 기가 막히게 잘해. 다 감아가지고 CNC 시키는 스타일이라 악어입니다 정말. 좀 아시나요 상대에? 마지막 경기가 UFC 컨텐더 뛰었더라고요. 충분히 피니시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아 주먹으로. 네, 그래플러니까 제가 그래플링으로 받아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좀 공평한 게 그 선수도 한 2, 3년 쉬었어요. 저보다 더 오래 안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좀 냉정하게 팩트만 보고 데이터만 보면 탱크보다 전적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기면 이제 아마존 키드나 탱크 둘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탱크도 별로 세게 안 느껴지시나요? 지금 사실 극강의 포스긴 하거든요. 네, 그래요? 속된 말로 반쪽짜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반쪽이라서 근데 넘어가도 솔직히 일어날 자신 있거든요. 서미션 패 당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판정만 가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충분해요? 네, 전 같은 팀원으로서 자부합니다. 폼 안 죽었어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기대되는. 그 탱크가 이 폭발력을 잡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마왕이에요, 우마왕. 다 들이받아요. 플라이급의 마왕. 야,
혹시 뭐 블랙컴에 지금 처음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는 솔직히 제가 다 보고 와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고 저희 멤버십 가입해서 그 인터뷰도 풀 영상으로 다 봐가지고 아, 제 인터뷰도 풀 영상으로 다 보세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거의 내부 다 알고, 네, 그 다 그냥 TV 틀어놓고 계속 뭐 보면서 거의 내부 그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제 경영 스타일이나 성격 같은 게 그래도 다 분석하시고 하셨을 때 많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넘어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선수들 부상 때문에 골머리 하시는 것도 알고. 요번 넘어링도 정말 억지로 다 끼워 맞췄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안 다치게 훈련하고 있고, 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블랙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홀리비스트 선수. 저번 빅마우스와의 경기에서 아예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번 넘버링에서 못 받겠죠. 그래도 투신 선수가 인정한 것처럼 그래도 클래스가 뭔가 보였다. 그리고 그때는 운동을 이제 봉화지겸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태국을 가지 못하고 혼자 체육관에서 줄넘기 하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블랙컴의 본관 들어가서 유지수, RS 이제 이런 선수들과 몸을 구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태국 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향 자체가 좀 잘 맞아가지고요. 유저씨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뭐 유지수나 RS 다 성격이 착하고 서로 빡세게 하되 부상 상황은 좀 서로 좀 피해주면서 빡세게 서로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조용히처럼 상대가 이제 빡세다고 하면은 좀 더 집중이 몰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죠. 원래 홀리비스트 선수의 상대를 어떻게 정하려고 그랬냐면 벤턴급은 블랙테이블이 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미니게임을 해서 우승한 사람이랑 싸우는 거였거든요. 예. 인카라는 친구, 스컬이라는 친구, 골든보이라는 친구가 경쟁을 했습니다. 홀리비스트 선수랑 싸우려고. 근데 여기서 우승을 골든보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골든보이랑 매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니게임에서 졌던 스컬하고 인카가 둘이 붙는 거였는데 인카가 또 갑자기 스컬 너무 빡세다. 스컬이 왜냐면 나이자에서 8점 8승 무패거든요. 그리고 MMA 데뷔하고 2년 만에 나이자 챔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다. 이 인카도 7승 무패라 세요. 페루 1위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만나기 좀 버겁다. 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대서 갑자기 또 인카가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컬은 또 난리가 나죠. 이거 약속하지 않았냐. 나 그래서 UFC 안 가고 여기 왔는데 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아까 그 말썽 폈던 야 펜리를 너 벤텀 뛰고 싶다 그랬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스컬하고 붙였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승한 또 고이노보이도 무시 못하겠네요. 무시 못하죠. 알아봤는데 이제 영상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개 찾아갔는데 거의 뭐 합입처럼 계속 달라붙어갖고 넘기고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싸움이 되겠구나. 지난번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우리 또 불더저 동생이 또 형님 한번 굴려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만만한 이미지가 된 거 아닌가 레슬링적으로. 근데 또 레슬러를 또 붙여주셔더니 맞아요. 이번에 한번 검증을 한번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적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10승 무패 브라질. 나이도 저희 와이프 몇 세죠? 그러면? 와이프가 00년생입니다. 형수님 공공이에요? 그렇지. 직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대단하네요. 00인데 이제 내가 꼬신 건 아니고 와이프가 사랑을 해줘서 내가 또 이번에 돌잔치 하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화 걸렸어요? 어지러지. 투신 대신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공주님이 저의 매력 포인트가 하체였다고 또. 이런 말 해도 되나? F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 빅마우스랑 할 때 홀로 홀비를 외쳤던. 그게 더 눈물 난다. 저 감동이다. 진짜 찐사랑이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나이 잘 말씀하셨어요. 블랙 테이블들 다 젊은 초전성기인 최고 유망주들로 데려와. 짱짱한 애들로만 다. 다 짱짱해요. 다 죽으라고 데려오셨지만 또 저희가 또 싹 쓸어버려야죠. 그래야죠. 4대0 나와버려야죠. 4대0 나와야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 대 블랙 테이블 구도가 있고 챔피언 대 또 블랙 테이블 구도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기면 또 재용이랑 갈 수 있는 건가요? 투신 선수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약간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시합 안 하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번에도 혹시 모른다. 끝까지 주시면. 그냥 여름이니까 형님
봉화 좀. 형님이 둘째 임신하고 목숨을 걸으신다고. 이번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홀리비스에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동규 형이요. 한 번씩 이렇게 막 이게 형님 상대는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럼 논란의 봉화비스트를 넘어서 이분은 논란의 질이 다릅니다 지금. 라이트급 현 챔피언 급소로 불리는 직소 선수. 그 로블로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블랙컴백 컨텐츠에 나오시는데 한 4달에서 5달간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어가지고 좀 버티면서 있다가 주리 선수가 또 라이징 뛰었지 않습니까? 그 경기로 인해 여파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은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직소 문기범입니다. 그때 한창 로블로 사건 때만 하더라도 끝나고 막 전화도 하시고 예. 그때 기억이 벨트 내려놓겠다. 네, 맞죠. 나 벨트 내려놓고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열에 받치셔가지고 그때 막 진짜 로블로 안 쳐도 이길 수 있다. 바로 리매치 잡아달라 했지만 주리가 리매치를 거절했습니다.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이 알 건데 그게 로블로 때문에 졌겠습니까? 뭐 욕을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 경기를 저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여러 시점으로 다 봤는데 여러 선수들도 다 알고 정말 이 격투기를 MMA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한번 벼랑 끝까지 몰려오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어전이 차라리 줄이랑 2차전 하는 게 나을 뻔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가혹한 상대이긴 합니다. 네. 상대 선수의 닉네임은 영블랙. 저번엔 영보스였다 이젠 영블럭이에요? 근데 원래 영에 강하시잖아요. 전 영에 강하죠. 근데 이렇게 강자를 붙여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또 받자마자 딱 전적 보자마자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전적이 너무 좋아서요. 20승 4패인데 한 13 피니시 정도 되더라고요. 심지어 웰터급에서도 활동했는데 그 전적이에요. 네, 맞아요. 22년도부터 무패입니다. 그리고 UFC 직행 오퍼가 왔었는데 비자 문제로 못 간 선수예요. 형이 UFC 선수라 또 그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 팀 자체에서. 그래도 UFC가 무슨 90년대 80년대 비즈니스도 아니고 너 동생 있냐? 이러고 오퍼 그건 아니잖아요. 잘하니까 준 거죠.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낙하산이야? 낙하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까지 이기면 사실 그 누구도 직소를 상대로 뭐 나이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 옆에 왼쪽에 이 형님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리고 저희 팀매드에 또 방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참 짱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젊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5차 방어까지 했었나 형님? 4차. 그때 이후로 다시 더 전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성이가 다시 찾아온 느낌. 예. 투신이 인정해주면 이건 진짜입니다. 물론 뭐 이번에 뭐 봐야 알겠지만. 저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준비도 엄청 하고 주릭전 끝나고 나서도 복수하려고 바로 한 3주 뒤에 운동 시작해서 어차피 이렇게 또 와봤자 또 굴림 당합니다. 와 미움받을 용기요 지금. 주리 팬들 잘 봐라. 어차피 와봤자 똑같다. 굴림 당한다. 심지어 웰터급에 있는 막 노블레스 이런 친구들까지 라이트급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랑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센 사람이랑 이기든 지든 하고 싶지. 애매한 애한테 지면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기서 이제 상대들을 다 이기면 사실상 각 체급의 9의 1이라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의 상대들을 데려왔으니까요. 이렇게 경쟁력이 빡세진 블랙컴뱃에서 실력으로 증명한 한국 선수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만한 대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지금 벨트도 리뉴얼 중에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투지 선수 괜찮으신가요? 멘탈이 지금? 너무 많이 회복됐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또 응원도 많이 오고 그냥 운동하다가 지나가다가도 막 힘내라고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조금 많이 돌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시합 잡았는데 상대가 듣고 회복이 확 되던데요. 네, 너무 강한 상대여서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살짝 이런 도파민 좀 중독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상대가
더 강해야지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하루하루가 고민하면서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또 열심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승리하기 위해서 나 오늘 이 정도 했어. 그럼 뭔가 승률 하나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럼 시합 전까지 이제 자신감이 차지더라고요. 그 정도의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뭐 우울할 새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한테 공포를 줄 수 있는 선수를 만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선수 같아요. 변태예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제가 막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 희열이 있잖아요. 이 격투기 이 맛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상대고 꼭 잡아보고 싶은 상대여가지고. 멋있다 멋있어. 그 엔드게임 때는 원래 무사랑 싸웠어야 됐었거든요. 그 옐로우몽키 선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몽크한테도 죄송해야 됩니다. 아유, 그죠. 몽크도 저 때문에 와서 괜히 대기실에서 엄청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죄송했었어요. 막 대회사에도 죄송해하고 막 여기 무사한테도 죄송해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진 선수 걱정 마십시오. 일단 회복하고 오십시오. 우리 엔드게임은 성공할 겁니다. 야, 근데 진짜 그렇게 관중 이렇게 하고 대박 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 진짜로. 이 얘기 그만하고 한번 그 얘기 해보죠. 도대체 어느 상대길래 이렇게 투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가? 전 상대를 알아요. 원래 알던 선수예요. 원래 알던 네, 선수. 왜냐면 걔 선수가 그 옛날에 그 프라이데이에서 그냥 가끔씩 원매치로 한 번씩 뛸 수 있잖아요, 외국 선수들. 가끔씩 그런 강한 스탄 선수들이 한 번씩 뛰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한 번 뛰는 걸 보고 엄청 잘한다 막 찾아봤었어요, 몇 번. 그래서 전적을 알고 있었어요. 13승 2패인 걸.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때 제가 블랙하우스 갔을 때 상대 누구냐 근데 안 알려주고 전적만 알려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나라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근데 딱 키르기스탄 듣고 패더급의 그 전적을 듣는 순간 전 진짜 그 선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가면서 말했어요. 나 왠지 걔랑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걔가 될 것 같아. 근데 설마 진짜 걔가 올까? 근데 딱 이름 듣고 딱 걔 보는 순간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진짜 이런 선수랑 얘 진짜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신기하다. 싸울 뻔한 운명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선수의 닉네임이 바로 울프킹입니다. 오, 예, 벌써 늑대왕. 포스가 있죠. 예, 늑대왕 아델렛. 이 울프킹 상대로 이제 투신이 진짜 싸움의 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싸움 실력만 보면은 UFC랑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ACA.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체에서 불렀던 선수인데 와. 그래서 제가 스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 선수를. 이 선수 진짜 세다고. 아니 근데 뭐 리네커도 붙고 막 이래봤는데 바꿀래요 형님? 너 내 상대도 엄청 커. 여기 더 커요. 여기 난더 커. 걔 77 뛰던 애야. 지금 뭐 피지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니 벤턴급 챔피언이신데 왜 또 패더급으로 도전을 하세요? 이 안 좋은 시기에. 그 진짜 알려주셨어요. 몰랐죠. 아니 왜 패더급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시기를 잘못 맞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엔드게임 이후로는 이막이 시작될 거다. 세계 정상으로 갈 거다. 근데 뭐 한국 선수들도 강하니까 이게 인종이 제가 봤을 때는 센 게 아니고 강한 사람이 센 거니까 붙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되면 기라도 물겠습니다. 귀를 물겠다. 그냥은 안 돌려보낼게요. 그 정도의 의지다. 네, 그 정도 의지 있게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척당하지 않으려고 조법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잘해야죠. 그래도 블랙컴뱃 선수로서 그 사람들은 처음 들어오는 건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시밭길인 게 여기서 이겨도 또 벤턴급 챔피언 방어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더블 챔까지도 노릴 것 같은데 생각 있으신가요? 새 차별까지 있죠. 야, 라이트 지금 표정 바뀌는데요, 지금 여기? 아, 장난이고요. 진짜 최근에 해봤을 때 할만했나 보다. 너무 재밌다 진짜. 라이트급은 호테이가 형 벼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 다 해봐 씨. 그래 누가 죽나 해보자 한번. 스파이더 같은 팀이죠 또. 네. 근데 이번에 스파이더랑 머큐리랑 싸웁니다. 거기서 이긴 선수가 또 방어전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전 좋아요 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구도가? 저만 재밌나요?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재밌죠. 싸움하는 사람들은 걱정이거든요. 아, 그만큼 대우가 따라주니까 열심히 달리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왜냐면 쥐꼬리만한 대우에 얘랑 싸우라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게 선수들한테도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꾸 센 상대랑 하고 해야지 근데 그게 맞죠.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고 실력이 느는 거죠. 진다고 해도. 뭐 투진 선수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할게요 진짜.
아 근데 진짜 뭐 우리 다 죽으러 가요? 왜 이래요? 자, 제가 봤을 때 파라벨룸이 제막이 아니라 실미도예요. 실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아. 정상에 서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임을 입증해서 진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이번에 가장 거대한 이 전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시드니 스테이크 파라벨룸 8월 23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어요, 웃어, 웃어요. 네. Black Combat 15, Parabellum.